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명의 후보들 막바지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 시사본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신 후보 인터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홍문표 의원과 함께 출마 각오라든가 또 당내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꽤 길었잖아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아주 길었습니다. 예. 네. 지난주까지 지역 합동연설에 다니셨고 분위기는 어떻는지 당원들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던가요? 먼저 우리 오태훈 시사본부 인터뷰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많은 전국을 다녀보니까 이 방송을 그렇게 아주 정론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서 꼭 거기를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불러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로서 전국을 나름대로 다녀보니까 저를 또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상당히 용기도 생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주, 부산 그리고 태구, 대전 이 합동연설회가 끝났거든요. 뭐 작을 때는 몇십 명, 많은 데는 또 몇백 명씩 몰려와 주셔갖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박수를 쳐주시니까 아주 큰 힘이 됐다 해서 그 부분에 함께 있었던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요번 우리 전당대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 그리고 소위 아집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으로 넘어간다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당의 현실도 이걸 막기는 지금 같아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강을 통해서 우리가 당의 체제를 좀 구축하고 조직도 정책도 좀 우리가 만들어내서 국민이 좀 박수 쳐주는 그런 정당으로 해서 수권 정당 만들고 거기서 후보를 아주 엄정한 그런 룰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해서 단일 후보를 만든다면은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번 우리가 합동 유세를 대전으로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언론사 앞에서 시위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저도 정치를 좀 오래 한 편이고 또 조선일보사라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몇 제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언론인데 아마 조선일보 역사상 이런 큰 오점을 남긴 잘못된 이런 기사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대구에서 우리가 합동유세를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국을 5명이 돌면서 우리가 합동유세를 했는데 이 대구에서는 제 사진에서 4명으로 제가 빠져버렸어요. 후보자 5명을 소개하는 사진이 들어갔는데 4명만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된 거냐. 참 엄청난 제가 그 문의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그 본관으로 가서 회장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회장은 그때 점심 식사 중이라고 그래서 내내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사장은 오질 않고 실무자 몇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궁사건 변명이죠. 대구에서 올린 이 사진을 이 본사에서 5명이 4명으로 줄었다면은 본사에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보냈다고 그래서 본사에서 그냥 4명으로 보낸 건 우리 국민에게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참 아주 궁색한 변명 중에 변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과도 받고 제가 거기 빠진 데 대해서 원인 규명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전 밝혀지야만 안 된다, 밝혀야만이 된다. 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거 도중에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보셨네요. 뭐 이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엄청난 손해를 봤죠. 알겠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당대표 경선 11일에 발표를 합니다만 지난 예비 경선과는 달리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당심이 더 중요하게 됐는데 일부에서는 당심이나 여론조사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들어본 결과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70% 30%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곧 이제 그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오늘부터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는 30%를 가지고 지지도를 갖다 공개를 했는데 그건 국민 지지도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선을 거치면서 5대 5였거든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70대 3, 30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당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더라.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예측은 아직 성급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당원들의 생각하는 이번 당대표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제 당원들은 아무래도 우리 당의 실체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대표는 당을 좀 알고 조직도 알고 선거도 알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좀 아는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네. 바로 이게 수권 정당이다.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모여서 아주 투명한 그런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면은 네. 내년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모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당의 경험과 그리고 또 국회 경험 네.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험이 아주 생소하고 어려운데 예. 어떻게 저런 이변이 생길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뭐 이름을 대긴 곤란합니다마는 예. 한 번 실패한 장소를 다시 또 전쟁이 쓰는 거는 그 전쟁을 포기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용주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전 주장을 하면서 정책으로 이번 전당대에 좀 승부를 내야 되겠다. 전 이런 일관된 그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문표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셔서 그건 놔두고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것은 첫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정치 불신이 국민들이 많다. 예. 그런데 여당의 불신이 지금은 현재로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불신이 야당에게 좀 희망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6월 11일 우리 전당대회에서 야당이라도 좀 똑바로 해봐라. 그런 충고의 격려가 함께 묻어난 그런 우리 여론이 지금 이준석 후보 또 뭐 좀 새롭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분위기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불신이 야당으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새로운 이제 신진의 등장이라고 해서 관심이 가는 건데, 근데 여당에 대한 불신이 왜 야당의 중진한테는 안 갈까라는 또 반문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동안 중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치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실망 그런 것이 새로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정치라든지 정당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종합예술이다. 네, 한 부분만 봐갖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야당이거든요. 저 막강한 여당과 맞붙어 싸우는데 이 신선감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게임은 저는 역사상 별로 보기가 드무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좀 언급한 대로 뭐 전투력도 있고 뭐 새로운 그런 그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우리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네. 아, 저 정책 마음에 든다. 그 저 정당 찍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는 소위 선거 전략. 이것이 나는 상당히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아까 지적은 전자의 분위기는 네네. 정책은 없어요. 정책은 없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모습에 어떻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네. 뭐 썩고 쓰단에 그 구경하는 그런 어떤 입장 또 뭐 닭싸먹듯 싸우는 어떤 입장 네. 또 패거리 싸움 이런 거를 너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즐기고 예. 특히나는 참 죄송합니다만 언론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스탠스를 잡고 가다 보니 취미, 관심, 이슈 그걸 잘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후보로서의 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가 좀 많았나요 이번에? 역대로 여론차랑 그렇게 지저분한 네거티브는 별로 없었죠. 지저분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하죠. 예. 뭐 상대는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다음에는 뭐 친이 친박 또 대리전 뭐 어제 오늘은 또 이제 원군까지 동원해서 뭐 지원을 하고 또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고 네. 이렇게 좀 조잡하다고 그럴까? 이런 전당대회는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처음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뒤에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해서 나올까요? 글쎄 뭐 그분이 행동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뭐 그분이 한때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격려와 그리고 화합 단합 그래야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사람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예. 지금 이 시기에 평가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 정치판이 더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의 이런 어떤 입장이 되게 큰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면론도 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홍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죄송한 생각을 갖는데 역사적으로는 뭐 이 역사에 맡겨야지 이 문제를 또 거론해서 재단하는 거는 두 번, 세 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결과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사면 문제는 즉각 대통령이 사면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우선이라면은 사면 요건이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께서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데 무슨 그 여론조사에다 이걸 의뢰해 가지고 되는 게 좋냐 않는 게 좋냐. 국민적인 공감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물었는데 0.8%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빙자해서 사면을 안는다. 얼마나 이 아주 잔졸한 대통령으로서의 처신입니까? 그거는 사면할 수 있는 여건 되면은 그건 고민해서 해주면 하고 말면 바로 해야지. 왜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0.8%가 내주면 안 된다는 그거를 인용해서 붙잡고 있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참 저는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개요가 저희가 지금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미지 않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걸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금 뭐 내년 3월 9일에 대선도 중요합니다만 그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뭐 합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부 인사들의 어떤 서로 간의 이제 뭐 영입이라든가 아니면 교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저는 이번 당대표가 되면은 제일 먼저 안철수 대표와 합당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점으로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뭐 과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때 그 승복을 했고 또 그 후에 활동 상황이 모든 게 우리가 통합하자
합당하자. 네. 뭐 그게 이슈였거든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그 생각을 난 갖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난번 지도부가 이걸 선언이라도 했었어야 돼요. 네. 완벽한 합당은 안 되더라도 정치적 선언. 이건 과거에 제 경험으로 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한테 선언이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실무진이 퍼즐을 맞춰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선언도 못 하고 지금 손을 놓고 보니까 지금 다시 맞는 지도부가 2순위 이거를 1순위로 해야 되는 저는 이걸 1순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언부터 하고 네. 그리고 합당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러한 그 지혜와 용단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이를테면 그 대선 후보군들에 대한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는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러면 당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대표를 뽑겠다. 네.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정책과 이 방법은 뒤로 가버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만 예.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 수순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만 놓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소위 이름에다가 그거 얹어가지고 네. 마케팅하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당으로서의 국민에게 희망 주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야당의 당대표는 네. 대통령과 맞먹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채통도 있고 네. 또 정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이런 정책으로 표를 주십시오 하는 네. 자강이 지금 가장 우선인데 지금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지금 당은 온데간데가 없고 후보들만 지금 난립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을 잘 추스려 놓으면은 후보 되시는 분들이 네네. 우리 당에 오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9월 정도로 보고 이래서 반문재인 전선 벨트를 쳐서 거기에 이제 훌륭한 후보들을 모셔서 거기 엄격한 이제 룰과 투명한 룰을 만들어서 그래서 단일화를 만들면은 이게 당대표가 지혜롭게 해야 할 일 아니냐. 네. 이렇게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강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홍 후보의 그 자강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당의 조직이 비상대책위원회를 5번을 거치다 보니까 네. 정체성도 그렇고 조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체제도 많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원활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완해서 당을 당답게 조직도 있고 정책도 있고 선거 전략도 있는 그런 당이 이제 자강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제가 이미 내놨고 또 이 코로나 1년 동안에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입니다. 네. 이들이 지금 43%가 문을 닫았어요. 이분들에게 한 번은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이제 소상공인 보호법. 그것도 제가 지금 법안을 내놨고. 네. 그다음에는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제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한 3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직장 들어가려면은 150만 명 여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네네.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노인복지청 신설 알겠습니다. 법안. 예. 이제 이런 법안들을 당론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내년 3월 9일 날 이게 이제 우리는 우군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선거에 엄청난 우리에게 소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자강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봐서 자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조직의 쇄신 그리고 우리 정책의 개발 이렇게 저는 합쳐서 자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데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저희 시사본부를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예.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홍문표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